사인은 또 왜 이러죠? 가만히 있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사실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터뷰 진행이 좀 버벅거릴 정도로 상당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했을 때 415개가 있었는데 채팅방이 1년 뒤에 300개가 사라졌어요. 검찰이 없앴다, 카톡방을. 이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카톡방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책 보면요, 검사들 다 실명으로 썼습니다. 확실하니까요. I'm a true champion. 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면서 감옥 1호가 접니다. 박성현입니다. 3월 11일 날 들어가서 여름에 나왔죠. 재수가 좋게. 3년 동안 집행유예 했었는데 우리가 이 일 묻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잊고 싶어 해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탄핵, 특히 그 중에서도 타블렛을 가지고 지금 4년 가까이 줄기차게 집요하게 그 진실을 그 탄핵의 실마리라고 생각을 해서 밝히고 있는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신간 변희재의 타블렛 사용 설명서라는 신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시차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책을 지난번 이게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손석희의 저주는 예, 손석희를 주인공으로 했는데 예, 예. 이번 책은 제가 주인공으로 된 게 다 밝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의혹만 제기했었거든요. 네네. 손석희 보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4년 뒤에 나온 거죠, 이 책이. 예, 예, 이거는 다 밝혔기 때문에 네네. 제 얼굴을 갖다 사용한 겁니다. 아, 나는 어떤 굉장히 심각한 못생긴 아저씨의 반쪽 얼굴이라는데 그게 변 대표 얼굴이었어요? 좀 무서운 표정. 무서운 표정으로 왜 이렇게 폼을 잡았어? 트럼프의 그 비틀거리는 미국 그 책을 좀 벤치마킹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지금 이 탄핵을 다룰 때도 우리가 탄핵 전국돼서도 그때도 계속 타블렛을 중심으로 다뤘죠. 네, 그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그때부터 우종찬 기자 역할 분담이 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만 하고 탄핵 전반은 우종찬 기자가 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래서 우종찬 기자 책도 아마 다음 달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종찬 기자는 탄핵 전반을 다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주로 타블렛을 가지고 타블렛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블릿만 달았어. 저는 뭐 탄핵은 거의 별로. 이렇게 그놈의 타블렛 때문에. 네. 그러셨구나. 그 타블렛, 아무튼 근데 이 타블렛에 이렇게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제가 네. 이 탄핵 주제보다 이쪽이 더 쉬웠기 때문에 한 건데. 쉽다기보다 명확하지. 그렇죠. 예, 딱 떨어지는 문제. 딱 떨어지니.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태블릿을 누가 사용했냐라는 분이 개인 IT 기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누가 사용했는지 알아보기가. 네네. 사진을 봐도 되죠. 뭐 카톡을 봐도 되죠. 문자를 봐도 되죠. 전화번호 목록을 봐도 되죠. 그리고 뭐 이번에 우리가 잡았듯이 요금 납부를 누가 했냐고 보면 되죠. 네.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당시도 이제 4년 전에 JTBC가 보도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가. 이게 최순실 게 맞냐? 네, 재밌었다는 증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진, 카톡, 문자, 전화번호, 연락처, 뭐 요금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나가나 모르겠어요. 사진이. 이 사진. 자, 다 기억하실 텐데 요거밖에 증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흔히 알듯이 자기 스마트폰에 자기 사진만 들어갑니까? 아니, 오히려 남의 사진 더 많이 찍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이 스태블릿을 썼으면은 여기에는 최순실 사진보다는 최순실밖에 만날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정유라라든지 정유라 딸, 자기 손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저거 갖고 이게 최순실 거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안 믿었던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각도 잘할 뿐만 아니라 망각을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 아니 제 집안에
옛날 6.25의 기일도 그 3년을 안 넘는데 지금 온 국민을 그 국민장 기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냐. 그래서 이 망각이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속담에는 용서보다 망각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탄핵 문제도 똑같거든요. 망각하고 싶어해. 왜냐면 지금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대한민국의 근본부터 그때부터 흔들렸다 꼬였다. 아니 4년 전 일인데 내가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 근데 망각을 많이 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타블렛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밴 대표도 타블렛에 집중했을 텐데 이게 시초였죠. 그러니까 이게 미끼였어. 10월 24일 날 첫 보도가 이게, 나왔는데 그 당시 K재단 미르재단 관련해서 의혹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네네. 근데 그거를 못 치고 가다가 이 보도가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다 고쳤다. 이게 이제 인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이 보도를 이제 나간 다음에. 요건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은 요 보도 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국정감사에서 그 당시 이현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네. 이게 이제 물어봐요. 야당 의원들이. 네.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다 고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냐? 그럼 원래는 이현종 비서실장이 최순실이 예전에 그냥 너무 어려운 말들 동네 아주머니처럼 좀 편하게 봐줄 수는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답했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그냥 그건 봉건실화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JTBC가 바로 한 3, 4일 뒤에 요거를 이제 터뜨려버립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었구나. 함정이었죠. 예, 예. 제가 함정이었다고 주장해가지고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유죄가 인정됐는데. 그러면 함정이었다고 예, 추정되는구나. 예, 주장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함정이었다고 구속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상상되는구나. 예, 함정이었다고 단언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럼 이제 이게 이 당시에 JTBC가 보도할 때 태블릿이라고 보도를 안 하고 PC라고 보도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 그냥 누가 봐도 PC라 그러면 데스크탑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데 최순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초기 시절에 어려운 단어 좀 몇 개 봐줬다. 정호성하고 논의해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박 대통령이 마치 거짓말하고 최순실 연재를 숨긴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프레이밍에 그렇게 당해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JTBC도 사실 재판에서 인정했지만은 그럼 왜 태블릿 PC라고 안 그랬고 데스크 PC처럼 보도했냐. 우리가 그때 추정하기에는 태블릿이라고 해버리면은 누구 건지를 알아내기가 이제 쉽단 말이에요. 태블릿 PC는. 근데 데스크탑이라 그래버리면은 개인 게 아니라서 이게 뭐 전화번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무실 용품이면은 그래서 그렇게 제가 봐도 그것도 함정을 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태블릿 PC란 말은 없어. 그렇죠. 그럼 뭐 태블릿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태블릿이야. 그냥 PC라고만 해가지고 다 데스크탑이라 생각했단 그래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중앙일보 덕에 태블릿 PC라는 JTBC라는 덕에 태블릿 PC라는 용어가 생겼죠. 이제 국어 사전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블릿 변희재의 태블릿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책은 잘하셨네. 태블릿인데, 예. 그게 박 대통령이 딱 사과를 하는 순간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거짓말을 했구나 해서 국민적 분노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영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안종범이 정호성이 다 구속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최순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 머릿속에 최순실. 뭐 실제로 그거는 뉴욕타임즈에 만평 그렇게 나갔고. 그렇게 나왔고. 예. 그 독작이고 만평이라 그래가지고 이 박 대통령 그 해골이란 말밖에 없지. 뇌뼈 해골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최순실이 이렇게 운전대 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만평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월간조선의 그 배진영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 탄핵됐었던데 10월 14일부터 JTBC 보도 이후로 12월까지 예. 언론의 가짜 뉴스가 3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류로만. 개수가 30개. 개수가 아니라 종류가 30개. 종류로만. 예. 그거 합치면 수천 개고. 보도 횟수는 수천 수만 개. 뭐 마약을 했니, 뭐 정윤회하고 만났니부터 해가지고 최순실 아들이 뭐 청와대 근무한다, 아들도 없는데 네. 온갖 거짓말 뉴스가 터져 나오는데 청와대가 그걸 대처를 못한 게 여기서 한번 자기들이 사과를 해버리니까 그냥 얻어맞은 거야,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난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의
그 뭐라 그럴까 박 대통령의 저거예요. 그 퍼스널리티가 그런 것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타입이 아니야. 그 성격이. 나중에 내가 바르고 내가 죄가 없는데 자존심 강하고 그래서 그 당시 대변인이 나중에 이제 뭐 인터뷰할 때 그때 가짜뉴스 대처를 안 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대처를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예. 무차별적으로 얻어맞았죠. 뭐. 예, 그리고 그렇게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 그런 거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뒤 정도에 사실은 이때 못 봤었어요, 제가. 한 달 뒤 정도에 제가 이걸 들여다봤는데 그냥 그때 제가 자유총연맹에서 특보 일할 때니까 자총으로 전화가 네. 엄청 들어와가지고 네. 이거를 잡아달라는 거였죠, 아마 자총 회원들이.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IT 기기 누가 썼는지 알아내는 건 너무 쉬우니까 네. 이걸 어떻게 조작하냐 상식적으로 너무 쉬운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럴 리 없다 해가지고 결국 그때 자총의 김경재 총재가 그러면은 이거 태블릿은 최순실 거 맞다라고 네가 입증을 해라 가짜뉴스 안 빠지게 제가 그래서 들여다본 거예요 이게 한 달 뒤에 아 역설적으로. 예,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누가 노회찬이 그 말을 했던가 썩은 미끼도 미끼다. 아 그렇죠 그 얘기했었죠 예, 근데 나중에 태블릿이 이게 신빙성이 없다. 이게 최순실 거라는 증거가 없다. 근데 국민들 감각은 태블릿 때문에 폭발했거든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정유라 씨가 그 페이스북인가 쓴 글을 마사지 앞뒤 문맥 없이 뭐 부모 잘 만난 것도 제주도인가 뭐 그런 비슷한 그거 하나 같이 띄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 정서를 몰아갔단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 박근혜 제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오로. 그러니까 미끼였죠. 그 촉발제였죠. 근데 나중에 태블릿이 실체성이 없다가 밝혀지고 나서 썩은 미끼도 미끼로 썼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야비한 소리를 미끼 했던 땐 게 좋았는데 노회찬 씨였던 걸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미끼 땐 좋았는데 이게 너무 밝혀내기가 쉽거든요 누구 건지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태블릿 PC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나온 적이 예, 한 번도 예. 재판에 등장한 적이 없는 거죠. 검찰 쪽 증거로. 검찰은 아예 안 냈고 안 낸 거를 이제 최순실 쪽에서 끝까지 그냥 밀고 늘어져서 마지막에 잠깐 나왔었죠. 마지막에 나왔었어요?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 나와서 이제 포렌식을 했나? 포렌식 했어요 국가수에서 마지막에. 근데 근데 그게 뭐 1심 재판 뭐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국가수 결론은 국가수 뭐예요? 결론은 포렌식은 뭐 쉽게 얘기하면 누가 쓴지 모르겠다 하죠. 누구 건지 네,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누가 쓴지 모르겠다. 네, 국가수 결론은. 그러니까 국가수 공식 결론. 예, 공식 결론이에요. 그 몇 년도? 그게 2017년도죠. 1년 만에. 2017년 예. 겨울에, 초겨울에. 2017년 말에.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 다 감옥 갔고 다 잠깐 가고. 진행하고 근데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어. 이게 법적으로 연결된 거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인데 예. 그거는 이제 박 대통령이 정호성이랑 같이 이 태블릿 PC에다가 기밀을 넣어줬다. 예. 그러면 공직자인 박 대통령하고 정호성만 처벌받지 최순실은 그 범죄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검찰 주장이 계속. 네,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실체성 오나가 실체적 오나가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네. 너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검찰은. 이 사건 태블릿 아니다. PC라는 거죠. 공무상 기밀 누설은 너랑 관계 없는 거니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누구 건지 모르겠다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정호성 사건에서 그렇게 나왔으면요 이게 무죄가 됐겠죠 이 파트가. 예. 근데 최순실은 그 범죄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와도 그냥 덮였어요. 이게 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법에서 이제 실체성, 그걸 메리트라 그러죠 영어로는. 메리트를 따지는 것과 자격을 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충족돼야 메리트를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검찰 주장은 그거 아니야. 네. 태블릿 PC의 진가성과 최순실 당신에 대한 지금 그 범죄 행위는 관계가 없기 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협조 안 하겠다가 이제 검찰 얘기였을 거라. 그러니까 자격을 따져버린 거예요. 자격을 따져서 실격시켜버리면 그 다음엔 실체성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원래 수사 과정에서도 태블릿 PC 보여달라 그랬는데 절대 안 보여주고 네. 1심 막판에 결국 이제 변호인이 워낙 세게 요구해서 나왔을 뿐이지 그동안에 검증을 할 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문제는 중간에 대통령이 재판을 그만뒀잖아요. 이렇게 그 해봐야 의미 사실 없다. 안 예. 따져봤는데 박 대통령 그 탄핵 보낼 때 헌재 보낼 때 그 신문 기사 가지고 보냈잖아요. 몇 건 가지고. 22개. 예.
그 중에 아마 상당수가 타블릿 PC를 같이 언급한 신문이 아 맞아요.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헌재에서라도 포렌식을 했었을 거 아니야. 요청했죠. 예, 근데 그냥 기각했죠. 시간 없다고. 예. 그 포렌식 일주일이면 되는 걸 가지고. 1시간인데 1시간. 아니 그 이제 평가까지 하면 일주일 걸리죠. 예, 예, 예. 평가에서 뭐 문서까지 어쨌든 그 정리하려면. 신청했죠, 당연히 변호인단이. 근데 그냥 기각시켜 버렸고요. 요번 트럼프 때는 안 그랬어요. 트럼프 2차 탄핵 때 보면 상원 그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개가 드러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트위터 증거 조작.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이 그 상원 그 심리하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비디오 짤을 구성을 해서 한 5분짜리가 쭉 가는데 이 5분짜리가 뭐냐면 전부 의원들이 트럼프 공격하면서 정치인들이 트럼프 공격하면서 언론에 의하면 영어로 말하면 리포티들리 그게 5분 쫙 이어져. 그러고 나서 딱 그 꺼놓고 변호인이 뭐라 그러냐면 언론에 의하면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변호인이. 네, 증거가 없다는. 당신 지금 트럼프가 저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violence와 insurrection, 그러니까 폭력과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트럼프의 범죄 행위인데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거론된 게 트럼프 1월 6일 연설에서 이제 우리 화끈하게 싸우자, fight like hell, 투쟁하자. 그거랑 그 다음에 의회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가자라는 그걸 증거로 하원에서 냈는데 하원에서 이 의회에 다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다 같이 갑시다. We will all go together to the capital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 다음에 가서 이거 합시다가 있어요. 가서 우리가 평화스럽고 애국적으로 그러니까 공명선거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칭찬을 해주고 그것을 무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안 해주고 이런 행위를 합시다라는 그 얘기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짜집기죠. 짜집겠네. 예. 그리고 fight like hell을 우리가 미국 애들이 우리 뭐 화끈하게 투쟁합시다. 그럼 우리 어감으로는 무슨 민노총 구호 같잖아. 근데 우리 파이팅이 그거예요. 그 선수들 파이팅, 투쟁하자, 싸우자 이거거든. 걔들은 파이트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분 쭉 비디오 짤 해서 이때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파이팅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바이든 포함해서 쫙 틀어줬다. 어떻게 fight like hell이 우리 화끈하게 싸우자라는 얘기가 어떻게 이게 내란 선동이냐. 근데 이걸 보면서 야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했던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문건이 있는 거죠. 국회에서 이제 올라간. 거기서 이제 참고 자료가 22개가 언론 기사이기 때문에 네. 탄핵 소추안 자체가 전부 다 언론에 의하면 그렇게 똑같은 되는 되는 거죠. 네. 그게 하나도 실체적 조사는 하나도 없었던 거야. 예, 조사한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언론에 의하면의 첫 방아쇠가 바로 이 타블렛이었어. 아니 이게 국회 청문회를 하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미 탄핵 소추안 써놓고 올려놓고 이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때 청문회 하긴 했었어요. 하긴 했었죠. 그래서 고영태 나와가지고 한번 엎어질 뻔했죠. 고영태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태블릿 난 그거 본 적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엎어질 뻔했죠 한번. 그럼 그때는 이미 고영태 나왔을 때는 이미 나 고영태 저기 봤어. 그 서울 구치소에서. 저도 봤어요. 저 같이 운동 같이 했어요. 아니 독방인데 어떻게 같이 운동을 해? 독방인데 저하고 두루킹하고 고영태는 이제 같이 다녔어요. 이제 운동 나갈 때. 단독이 아니었구나. 그냥 독방이었어요. 단독이죠. 특히 저하고 두루킹은 이제 관찰 보호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말은 못 나누는데 네, 근데 얼굴은 보는 거. 근데 막 해도 그게 오래 있어서 그렇지. 네, 나는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이재용 회장이랑 같이 운동 다녔어. 저는 셋이 같이 다녔죠. 이재용 부회장. 그때 부회장일 때 그냥만 꿋꿋하더라고. 지금도 계신데 참. 아니 뭐 경영자소 최고 경영자소
기막히게 하고 있는 거지. 네. 저 성격이 만들어지는 네, 거잖아. 네, 자기 할아버지는 70대 중반에 인생 승부낸 사람인데. 네. 어쩌거나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야 이제 개통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요금 납부자랑 개통자부터 봐야 될 거야. 처음부터 이게 IT 기기 개인 IT 기기는 개통하고 돈 내는 사람 꺼져요 무조건. 그렇지. 예, 일반적으로 아주 뭐 대법원 쓰지 않는 한은. 예, 예. 그러면 처음부터 개통자가 김한수 마레이 컴퍼니라 그러면은 일단 김한수 거라고 염두에 두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의도적으로 제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걸 감췄지 이거. 감췄죠. 나중에 알려놓으니까. 나중에 누가 알아냈지? 나중에 아니 JTBC가 나중에 알렸는데 JTBC가 처음에 그냥 최순실 거라고 들이받은 다음에 와 했는데 뭐 다음 날 슬쩍 개통자는 김한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했어? 네, 다음 날 했어요. 바로 다음 날 했어요. 바로 다음 날. 25일 날. 예. 약구나. 예. 근데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요금 납부 문제가 남아요. 네. 그럼 요금을 누가 냈냐? 이거를 마레이 컴퍼니 법인이 자동이체를 해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아 김한수는 나 개통하고 이춘상 보좌관 주고 난 모르겠다. 그럼 요금은 뭐냐? 그냥 회사 법인카드 냈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이렇게 알리바이 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김한수 개인이 냈어요. 계속해서. 예. 검찰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였고 우리한테 요금 납부 내역을 안 줬고 2012년도의 거를 이렇게 속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럼 2010년도 11월 그러면 17일 날 죽은 이춘상 보좌관하고는 관계가 없네. 사실. 아 그건 완전히 제가 볼 땐 그냥 이름 죽은 사람 팔아버린 거고 말 못하니까. 야 이거 뭐 마피아야 뭐야? 예. 그 나중에 이제 죽은 놈은 말없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이제 2012년도에 개통하자마자 예. 한 3개월 뒤에 이용 정지가 돼요. 돈이 안 나가서. 돈은 안 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게 법인 카드인데 이게 이 법인이 한 연매출 20억 되는데 법인 카드에서 5만 원이 왜 못 나가냐 한 달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금 납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정지됐다가 2012년도 11월 27일 날 김한수 개인이 한꺼번에 결제해가지고 2분 뒤에 사용합니다. 그 11월 27일이 대선 첫날이에요 선거운동기가.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 홍보팀이 돈 내고 쓴 거예요 김한수가 주도해가지고. 이거를 인터넷 홍보팀 쪽에서 돈 내고 썼다라고 또 증언을 해주신 분이 있었잖아. 아 신혜원 씨, 네. 예, 직원도 있었죠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건 개인의 지원이었는데 이제 물증이 나와버린 거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그럼 김한수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검찰하고 김한수를 다 고소를 해봤는데 이 건대에서 위증으로. 요때 뭐라고 답했냐면은 검찰에서 이춘상이 전화 가지고 요금 내라가서 요금 냈다. 또 이춘상을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막히면 죽은 사람 팔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잠깐 판단착오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판단적으로 뭐 할 수 없고 그건 뭐 위증은 엎을 수 없고 기억차고. 요금을 왜 냈냐 네가 그랬더니 이춘상이 전화해서 냈다 이제 죽은 사람만 팔고 있는 거죠. 참나. 이게 그러니까 이 거짓을 이용을 해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인지 구조의 함정이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이 생명체에.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거짓으로 빵 때려버리면 퍼셉션이 인지가 그 거짓으로 딱 세팅이 프레임이 짜져 버리잖아. 그 다음에서 그 거짓을 뒤집는 게 나올 때 뒤집는 얘기를 가지고 이거를 이 프레임 짜인 거를 뒤집으려면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너지 쓰기 싫으니까 그냥 이 프레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야. 내 당장 밥 먹고 사는 지장 없는데 사람들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 맛있게 하려면 고급 지방 넣으면 맛있어지거든. 고급 버터, 고급 올리브유 넣으면 음식이 다 맛있어져요. 이 에너지 때문에 그래. 또 설탕 달달한 거 좋아하는 게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타블렛 PC가 이런 방아쇠 역할을 한 건데 결국 국민들의 그 심리를 다 몰고 간 이게 계약 내용도 좀 황당하지 않나? 이게 계약서에 관계된 것도. 그러니까 요금 납부 내역을 아까 설명한 대로 2012년 12월에 김한수가 다 계산했다는 거를 검찰이 은폐했단 말이에요. 이 요금 납부 내역을. 그러면 우리나 이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증거를 봤는데 그 우리가 당연히 요구를 2010년도 요금 납부 내역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검찰이 이거를 계약서를 우리하고 대통령 재판에 제출합니다. 이 SKT 태블릿 계약서를. 그래서 지금 계약서 지금 이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마레이 컴퍼니 외환 카드로 지금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계약서에. 이렇게 계약서에 카드가 적혀 있고 김한수와 검찰은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 납부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요금 납부 내역을 왜 요청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계약서는 위조 혐의가 있다는 거죠. 네. 법인카드로 실제 돈 10원 한 장 나간 적이 없어요. 요금 납부 내역을 받아보니까. 네네. 전부 다 김한수가 개인 냈는데 그 계약서에는 법인카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계약서를 다 받고 요 카드 회사 이 계약 당사자는 SKT지만은 예. 요 법인카드 회사는 하나카드예요. 네. SKT한테는 답변이 온 게 요 카드가 이 계약 당일날 자동이체 설정이 됐다가 3개월 뒤에 해지가 됐다라고 그래 답변 주고 예. 카드 회사는 하나카드는 이 카드는 SKT에 자동이체 설정된 적이 없다. 달라요. 하나카드하고 SKT 답변 온 게. 근데 실제 뭐냐 요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하나카드 말이 맞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SK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계약서 전체를 받아냈는데 계약서 넘겨주세요. 전체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8쪽짜리 계약서에. 네네. SKT와의 계약서. 예, 8쪽짜리 계약서인데 네. 지금까지는 김한수 혼자 가서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한수하고 검찰은. 그럼 이게 8페이지짜리인데 8페이지의 사인이 다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 했으니까. 네네. 근데 1쪽과 3쪽 사인은 이렇게 돼 있고 네. 2쪽, 4쪽, 5쪽 사인은 저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당일날 계약했는데 사인이 달라요. 페이지마다. 이게 사인이 지금 다른 거예요? 오른쪽 사인 저거 하고 왼쪽 사인 저거 보세요. 저거. 아, 김한수란 이름 다음에 저거. 네, 사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잘 보면은 필체도 달라요. 김한수 필체도. 이거는 한 명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6월 22일, 2010년 6월 22일 날 대리점 가서 김한수 혼자 계약을 했는데 왜 이게 다르냐 이게. 예. 그리고 사인이 다른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건 계약이 무효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1, 2, 3, 4, 5쪽에 서명이 들어가는데 예. 서명이 이쪽은 뭐 T자 같이 생겼고 왼쪽은 예. 오른쪽은 서명이 뭐 예, 동그라미 그래요. 이렇게 예. 그려놓은 것 같이 생겼다. 계약할 때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인을 바꿔가면서 사인하는 놈 있어요? 계약서에다가? 희한한 분위기인데? 희한한 분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리점에 했을 때는 이런 상태로 계약서는 SKT 본사로 절대 못 보낸다.